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 열차는 산길을 지나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열차의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고 열차는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 미국 서부의 해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이곳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샌버나디노는 19세기 후반부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3대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카원패스라 불리는 산꼭의 길이 있는데 카원패스 산길은 지역 내 여러 철도 노선이 운행되는 곳으로 주로 화물열차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열차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 더피 스트리트라는 동네를 지나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가는 것이 보통의 코스였다. 1989년 5월 12일 금요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모하비 지역에서 출발한 남태평양 화물열차는 광물을 잔뜩 실은 채 카원패스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이때는 열차가 약 7시간 가까이 운행한 상태로 곧 종점인 로스앤젤레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인근에 위치한 마을 더피 스트리트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과 학교에 가려는 학생들로 마을이 북적이고 있었다. 오전 7시 36분경 앞서 카원패스 구간에 진입한 열차는 이제 막 더피 스트리트 마을 근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듯 제어가 되지 않는 69량의 열차는 선로를 이탈해 마을로 돌진하기 시작한다. 같은 시각 더피 스트리트에 머물던 사람들은 집 밖에서 울리는 큰 굉음을 듣고 기상청이 예보했던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잠시 후 그들은 창문을 통해 건너편 집으로 열차가 돌진하는 걸 목격한다. 당시 열차의 엔지니어였던 홀랜드는 카원패스 구간에 진입해 계속해서 하강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열차가 제동이 잘 되지 않음을 느꼈고 하강 구간에서 이대로 탄력을 받아 내려가면 탈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즉시 열차의 긴급 제동장치를 작동시킨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열차에 과도환열이 발생하며 공합 브레이크가 녹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열차는 더 강력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초기에 시속 40km였던 속력이 무려 시속 144km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탈선 직전 열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는 구간에 다다랐을 때 열차의 속력은 시속 177km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인 시속 65km를 2배 이상 넘겨버린 속도였다. 선두에서 달리던 열차는 그대로 선로를 이탈해 더피 스트리트에 있던 7채의 주택을 그대로 쓸어버렸고 뒤따라오던 나머지 열차들 또한 선로를 이탈해 마을을 덮치며 여기저기로 밀려나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어지는 화재 사고의 시작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몇 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대부분인 잔해더미를 사람의 힘으로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때 선두기관차에서 열차를 조종하던 홀랜드는 폐 부분에 구멍이 난 채로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구조된다. 이후 철도의 운행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현장이 모두 복구되며 다시 재개되었는데 그러던 5월 25일 사건 발생 13일째인 이날 사고가 일어난 선로에는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선로 옆 2m 깊이의 땅속에는 고압의 석유 파이프라인이 묻혀 있었는데 현장이 치워지는 동안 파이프라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말뚝으로 표시해 두었었지만 작업자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오전 8시경 이제 막 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나갔을 때 갑자기 땅속에서 휘발유가 치솟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 약 90m 높이의 화염기둥으로 변해 공중으로 불길을 내뿜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시 이 장면은 더피 스트리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는데 그들은 당시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빠르게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몇 채의 집은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지만 당시 지역 내 수압이 충분하지 않아 진압작전이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 소방관들은 더 이상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소화전의 호스를 연결했을 때는 이미 불길을 잡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사건 이후 화재 발생 초기 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던 회사는 파이프에 파열을 발견한 뒤에도 차단을 주저하였고 이후 뒤늦게 밸브를 닫으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엄청난 양의 연료가 파열 구간으로 흘러들어간 뒤였다. 이로 인해 불길은 약 7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타올랐고 결국 11채의 주택과 21대의 차량이 전소되며 2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앞서 발생했던 탈선 현장에서는 성인 2명과 각각 7세, 9세의 아이들 등 총 4명이 잔해에 깔려 세상을 떠났고 7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2가지 사건으로 인해 집계된 총 재산 피해액은 1,430만 달러로 탈선으로 인한 피해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다. 사건을 조사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열차 탈선에 관하여 7,000톤에 달하는 정확한 중량을 관련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과 열차 내 특정 브레이크의 이상 상태와 산 경사도에 맞는 동적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 운영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고 화재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잔해를 치우는 데 사용된 굴착 장비에 의해 땅속에 묻혀있던 파이프의 손상을 원인으로 보면서도 탈선 후 이루어진 에너지 회사의 파이프라인 안전 테스트에서 적합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열차를 운영하던 남태평양철도 회사는 열차 운행 전 서류에 중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중량을 운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행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안전 절차를 강화하였지만 사건 발생 약 7년 후 타 화물 운송 회사인 유니온 퍼시픽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인 더피 스트리트에 머물던 주민들은 이후 파이프라인을 소유한 에너지 회사로부터 정착촌을 제공받아 모두 이사하였고 69량의 열차와 이를 이끌던 선두의 4개의 기관차는 전량 폐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거침없는 기차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